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먼저 챕터 1 보시면요. 당질 또는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제일 처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스 1번에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괄호 1번. 주로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고기 식물에서까지 밑줄해 놓으시고요. 광합성 하나 동그라미 쳐 두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유기물이다. 그 부분도 밑줄을 쳐 두세요. 자, 그런데 식물에서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만큼 이 당질들은 동물체 내에서도 존재를 하고 식물체 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형태를 좀 달리하게 되는데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그 밑줄 친 부분에 위로 좀 빼내서요. 동물체에 존재하고 있는 방식과 식물체에 존재하는 방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체에서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당과 글리코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네, 당과 했는데 글리코겐부터 먼저 써서 얘를 쓸게요. 자, 당은 우리 항상성에서 기억하실 수 있는 혈당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체에 존재하는 거는요, 전분이라든가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요. 2번 동그라미에 당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성인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55에서 65%다. 파란색 글씨 하나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에 구성이 나와 있죠. 당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CHO죠. 예, CHO, 초. 예.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1의 비율로, 예,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고, 파란색 글씨 밑에요. 밑줄 하나 그어 두시고 1대 2대 1 하나 써주시고 3번 괄호에 일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이죠. 예, 일반식을 외우실 때는 당질의 다른 이름이 탄수화물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수화물, 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CM H2O, 요거 물이죠. 그리고 괄호 닫고 N, 요런 식으로 네, 일반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요, 어디에나 좀 예외 항목이 존재하죠.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는 예외입니다. 그래서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 두신 후에 얘네들은 예외라고 써주세요. 자, 어떤 식으로 예외냐 하면요. 자, 일반식 보셨다시피 구조는 같아요. 탄수화물과. 하지만 당질이 아닌 게 있고요. 2번 동그라미에는 구조는 다르지만 얘는 또 당질인 아이가 있어요. 자, 구조는 같은데 당질이 아닌 것들, 초산. 네. C2H4O2. 그 다음 젖산. 네. C3H6O3 해가지고 뒤에 산자가 붙어서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노시톨 하나 써두세요. 이노시톨도 구조는 같지만 당질이 아니고, 반면 구조는 다르지만 당질인 것들은요, 예, 람노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괄호 4번에 화학적 의미의 당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화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뭐 히드록시기, 또 뭐 한자로 하면 수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거 밑줄 칠게요.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밑줄 쳐두시고 그 뒤에 하이드록시기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얘는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탄수화물이라면 이 수산기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수산기는 또 친절하게 OH기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셨죠? 고기 확인해 두시고 뒤에 사선을 하나 그어 두신 후, 그리고 뒤에 밑줄 칠게요. 한 개의 알데하이드, CHO기예요. 예, 알데하이드기. 예, 거기까지 밑줄. 자, 이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가 들어있으면 얘는 알도오스입니다. 알도오스.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하이드록시기는 필수이지만 알데하이드기라든가 또는 케톤기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필수가 아니란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케톤기 밑줄 쳐놓으세요. 케톤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자, 알데하이드기가 들어있으면 알도스였어요. 그러면 케톤기가 들어있으면 케토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케토스. 그래서 이름만 좀 잘 보시더라도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알도스다. 그러면 걔는 하이드록시기 필수로 해가지고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케토스라 그러면은 이제 하이드록시기에다가 케톤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지금 이 내용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아래 여백이 좀 많은데, 이러한 당질 혹은 탄수화물들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5번 해놓으시고, 특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특징은, 일단 얘네들이 소화가 상당히 잘 돼요. 예, 소화 잘 됨. 소화 용이. 뭐 잘됨, 뭐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흡수됐을 때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몸에서 흡수되어 독성 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 생성 X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쌀이든 밀가루가 됐든 뭐 여러 나라에서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소화도 쉽고 몸에 흡수돼가지고 독성 물질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어떻다? 많은 나라의 주식이다. 많은 나라의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거까지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박스 2번째 당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기준을 먼저 보시면요. 연결되어 있는 당의 숫자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자, 분류 옆에 그 회색으로 된 그 박스 보이시잖아요. 거기다 기준, 연결된 당의 수라고 하나 써놓으시고, 괄호 1번에 단당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단당류는요, 우리 몸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단당류입니다. 자, 더 이상 분해되면 당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최소 단위의 기본당이다 라고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표로 단당류들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6탄당, 5탄당 나와 있고요. 뭐 3탄당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주로 먹고 몸에서 이용하는 거, 우리가 주로 먹고 몸에서 이용하는 것은 6탄당과 5탄당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6탄당에는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가 있고요. 5탄당에는 리보스하고 데옥시리보스가 있죠.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과당 나와 있는데 42회 때 출제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요게 이제 가장 답니다. 예, 감미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텐데, 감미도 순에서 보면은 과당이 제일 달죠. 그 번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포도당의 특징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글루코즈는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에요. 밑줄. 자, 그 다음 끊어서 그 뒤에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다. 밑줄. 자, 대사가 일어나면요, 간에서 전부 포도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혈당을 유지한다. 혈당 0.1%죠. 요거는 당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요, 항상성으로서 0.1%의 포도당이 혈액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과당, 가장 달다고 말씀드렸고요. 케톤계를 가지고 있어요. 파란 글씨 밑줄 하나 해놓으시고, 역시 과당도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간 동그라미 포도당으로 전환 밑줄. 자,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있죠. 갈락토스. 자, 급원은 유즙인데요. 유당의 구성원이에요. 알도스고요. 제가 앞에서 알도스, 저는 알도오스라고 썼지만 요즘 표기는 이게 알도스, 케토스 이렇게 씁니다. 자, 알데하이드기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역시 간 동그라미 쳐두시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밑줄. 그 다음에 마노스 나왔어요. 뭐 만노스라고 써 있는데 뭐 마노스라고도 표기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뮤코 프로테인의 구성원이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탄당인
리보스와 데옥시리보스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핵산에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DNA, RNA의 구성 물질입니다. 리보스 그러면은 RNA 구성 물질이에요. 자, 파란색 괄호 안에 있는 부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조효소의 구성 성분, NAD, FAD, ATP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입니다. 조효소의 구성 성분 ATP도 들어있다. ATP에도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데옥시리보스. 혹은 뭐 디옥실리보스는 DNA의 구성 물질이죠.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당류로 넘어갈게요. 자, 이당류는 그 바로 아래 두 분자의 핵소스가 물 한 분자를 잃고 축합된 것. 자, 핵소스는 아까 육탄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셨던 특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붙었냐에 따라서 이당류의 종류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핵소스, 육탄당, 그 다음 펜토스, 오탄당이에요. 자, 그 부분 밑줄 치셨죠? 두 분자의 핵소스가 물 분자 한 개를 잃고 축합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붙을 때 뭐가 기준이다? 포도당이 한 개씩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그 이당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메가당. 메가당은 말토스, 엿당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기억을 해주시고, 구성 보시면 포도당에 또 하나의 포도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포도당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축합해서 붙어 있으면 메가당이 되는 겁니다. 그번에 발화된 곡류 전분의 소화 단계에서 생성된다. 밑줄. 엿기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식혜 물엿 할 때 엿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 기타. 얘는 환원당이에요. 환원당 밑줄 해두시고, 두 번째는 자당이라고 나왔죠. 자당 또는 서당, 설탕.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설탕, 수크로우즈예요. 수크로우즈는 포도당에 뭐가 붙은 거예요? 예, 과당이 하나 붙은 거예요. 아까 가장 달다고 말씀드렸던 단당류 과당 있죠? 그게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요때 결합 형식이 메가당은 알파 1사 결합이었는데요. 자당은 알파 1, 2 결합이에요. 사탕무라든가 사탕수수, 사탕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근본이 되고요. 기타 내용을 보시면 얘는 비환원당이에요. 비환원당 밑줄. 자, 수용성이며 묽은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된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한다. 전화당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전화당은 자당이 분해될 때 나오는 포도당 대 과당의 1대1 동량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당 보도록 할게요. 유당은 젖당 또는 락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도당에 얘는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아까 우리 핵소스 중에서 갈락토스가 있었죠? 갈락토스가 베타 1사 결합한 형태예요. 자, 갈락토스는 위에 육탄당 할 때도 급원이 유즙이었잖아요. 역시 급원은 모유 또는 우유입니다. 예, 동물체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위에서 아직이 아니라 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었지만 이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정장작용하고 뇌 발육에 도움을 줘요. 또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단당류예요. 갈락토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당이 되는 거고, 역시 환원당입니다. 환원당에 밑줄 하나 해놓으시고, 락타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죠.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되셨죠?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올리고당류입니다. 올리고당류. 다른 말로는 소당류 이렇게도 불리우는데요. 자, 올리고당류, 소당류. 바로 그 아래 또 밑줄 칠게요.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3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개수로 결합되어 있는 당류예요. 밑줄을 쫙 하나 쳐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때 3당류하고 4당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3당류 가수분해하면 단당류 3분자가 생성이 된다.
예, 대표적인 게 라피노스예요. 라피노스.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이 한 개씩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라피노스도 밑줄 쳐두시고 기억에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콩이나 팥, 두류의 라피노스는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당류죠. 그러면 우리가 3당류에서 보셨어요. 가수분해하면 단당류 3분자가 나와. 그럼 4당류는 어때요? 가수분해하면 단당류 4분자가 나와요. 얘는 스타키오스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올리고당류에 스타키오스하고 라피노스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3당류고 누가 4당류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3당류 예, 숫자 3으로 작죠. 4당류 숫자 4로 커요. 3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숫자가 적은 게 3당류, 긴 게 예, 4당류. 전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4당류는 그래서 스타키오스고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으로 이루어진 거는 라피노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갈락토스가 2분자로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갈락토스 2분자하고 포도당, 과당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 밑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옆에 여백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감미도를 하나 쓰고 넘어갈게요. 감미도. 달달한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과전, 서포, 맥, 갈, 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과당, 전화당, 얘는 서당이죠. 서당은 설탕, 자당, 이렇게 과당이에요. 전화당 그렇게 불리우는 거. 그 다음 포도당, 이건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이에요. 네. 젖이 제일 감미도가 떨어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유를 하거나 할 때 간이 센 음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도 유당이 가장 감미도가 떨어지는 게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요런 순서라는 거 한 글자씩 이렇게 따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 감미도의 기준이 되는 게 요 서당이에요. 서당. 또는 설탕, 자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설탕이 감미도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과당이 가장 달다고 말씀드렸는데 설탕 얘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화당, 그럼 네 번째 포도당 해서 요 순서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 필기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괄호 4번에 나와 있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죠. 폴리라고 하면은 여러 개가 아주 여러 개로 수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당류는 물의 난용입니다. 난용. 예, 잘 녹지 않아요. 그 부분 밑줄. 그 다음에 앞에는, 물의 난용 앞에는, 분자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C6, H10, O5 하고 요런 게 여러 개. N. 이렇게 괄호에 닫혀서 N이 붙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끝부분에 나와 있는 콜로이드상의 감미, 환원성, 발효성이 없다. 그 부분 밑줄을 쫙 해주세요. 자, 콜로이드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가 입자가 팽화돼서 60도씨 전후가 되면 호화돼서 풀처럼 된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콜로이드상을 가지고 있고 콜로이드상이면서 감미, 단맛도 없고 환원성도 없고 발효성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표를 보시면은 역시 다당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크게 위에 아래 두 묶음으로 되어 있죠. 윗부분에 있는 게 단순 다당류예요. 단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단순. 자, 그 아래에는 복합 다당류 해가지고 복합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 심플한 겁니다. 복합, 복잡한 거죠. 예. 자, 단순 다당류는요. 아까 우리 일단 뭐 단순 다당류든 복합 다당류든 다당류라는 거는 폴리사카라이드 해서 수없이 많은
그 입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단순 다당류는 한 종류가 아주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종류가 여러 개. 반면 복합이라고 하는 건요. 종류가 여러 개예요. 종류가 여러 개면서 아주 많이. 한 종류가 여러 개. 한 종류가 여러 개. 예. 여러 종류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라고 할까요?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종류가 아주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복합 다당류는 여러 종류가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 다당류에는요. 종류가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섬유소가 있어요. 전분, 덱스트린을 먼저 써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덱스트린, 그 다음에 글리코겐, 섬유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다당류에는 한천, 헤미셀룰로스, 그 다음에 팩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유소가 셀룰로스예요. 얘 셀룰로스. 얘는 헤미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 헤미 셀룰로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네들 요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섬유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종류가 아주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 종류가 뭐다? 포도당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요 4개 있죠. 위에 거 섬유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4개. 섬유소,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 즉 셀룰로스,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 요게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른다? 식이섬유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에요. 식이섬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 두신 다음에 각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이라고 쓰니까 잘 모르겠죠. 포도당만으로. 포도당만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얘네들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셀룰로스,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전분하고 덱스트린 사이에서는요.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전분적으로 입 벌림 부등호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분자 크기가 전분이 더 크고 덱스트린이 작습니다. 자, 이제 한 개 한 개 설명을 해볼게요. 전분, 스타치는요, 각종 곡물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디글루코스의 중합체고요. 그러니까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점에 아밀로스, 알파 1사결합 밑줄에 놓으세요. 네. 요거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신 다음에 이게 사슬구조예요. 사슬구조. 사슬구조. 그냥 목걸이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 있는 사슬구조. 그것과 그다음 그 옆에 아밀로펙틴 알파 1사결합에 알파 16결합이 가지를 침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거기다 쭉.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슬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가지를 친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 자, 이 아밀로스 알파 1사결합 사슬 구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전분을 요드 반응했을 때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그 청변의 원인이 되는 게 알파 1사결합. 아밀로스 알파 1사결합 때문이고요. 아밀로펙틴은 이 알파 1사결합의 가지친 형태, 알파 16결합이 이렇게 가지를 침으로 이루어지는데 얘를 보시면 얘보다는 아무래도 얘가 분자량이 더 크죠. 예, 이런 형태를 띄어서 분자량이 큽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아밀라제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막대기가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자, 알파 아밀레이즈하고 뭐 아밀라제 좋습니다. 베타 아밀라제하고 이렇게 있는데 알파 아밀라제는 알파 1사결합을 끊어가지고 메가당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베타 아밀라제는 비활성 말단으로부터 알파 1사결합을 끊어서 메가당을 생성한다. 그거까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덱스트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점에서 보시면 전분을 뭐 산으로 분해하거나 효소를 이용해서 하거나 열로 분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분해 생성물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총칭한 게 바로 덱스트린입니다. 자, 뒷부분에 분해 생성물의 총칭.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덱스트린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분해 생성물들의 총칭이다. 그러니까 대충 듬성듬성 막 이렇게 잘려 있다 보니까 전분이 당연히 덱스트린보다 분자 크기가 훨씬 큽니다. 자, 순서 한번 보시면요. 전분에서 가용성 정분, 아밀로덱스트린, 에리트로덱스트린, 아크로모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상당히 종류도 많죠. 예, 이렇게 한 가지를 의미하지 않다 보니까 분자량도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자면 여기다가 전분, 그다음 덱스트린 요 내용은 저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엿당, 말토스 뭐 요런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엿당이라고 쓰셔도 되고 말토스라고 쓰셔도 되고 엿탕이라고 엿당 그런 분자 크기를 대충 비교해 보면 그런 순서예요. 자, 그 다음 46회 때 출제된 글리코겐입니다. 예, 이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저기 맨 앞장에서 하셨죠. 탄수화물을 동물체 내에서 존재하는 형태가 탄수화물이 아니죠. 탄수화물이 동물체 내에서 존재하는 형태가 당과 그 다음에 글리코겐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물 몸에 저장될 때 그 저장되는 장소와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이 첫 번째 점에 나와 있어요. 동물의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간 동그라미, 근육 동그라미, 저장 밑줄.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다. 자,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양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간에는 100g, 근육에는 250g을 저장 가능해요. 거기다 밑줄. 동물성 저장 다당류고요. 자, 구조는 아밀로펙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를 이룬 구조인데요. 더 많은 곁가지가 달려 있어요. 곁가지가 아주 짜잘하게 더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슬 길이는 대신 좀 짧아요. 개수가 많은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효소가 이렇게 잘라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에너지로 변환이 잘 된다. 그리고 이 글리코겐의 경우 요드 반응을 시켰을 때 전분은 어때요? 보라색이었죠. 이 글리코겐은 적갈색을 띈다. 그 내용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룰로스, 섬유소인데요. 식물 세포벽에 존재를 하고 디글루코즈의 베타 1사결합이에요. 베타 1사결합. 예, 역시 글루코즈로만 되어 있는데 결합 방식이 좀 다르죠. 자, 세 번째 점에 밑줄 치겠습니다. 사람과 육식동물은 소화효소가 없어 영양소로 사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이 섬유소가 그냥 쓸데없는 거지, 뭐 영양가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천대받았었어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르면서 어때요? 많은 효능이 있다라는 게 알려졌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배변, 변통도 원활하게 하고 등등의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점에 배변 촉진 작용. 밑줄에 넣으시고요. 육식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가 없어서 이러한 작용만 하지만 초식동물들, 요 맨 마지막 점에 반추동물이라고 나와 있죠. 되색이 많은 그런 초식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셀룰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서요. 이 섬유소 셀룰로스를 분해해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복합 다당류의 하나인 한천, 아가 붙어 볼게요. 자, 한천은요, 한천에 존재한다.
두 번째 점에 인체 내 소화 요소가 없어 소화가 안 된다. 우리 식이섬유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식이섬유들은 우리 몸에는 소화 요소가 없죠. 그래서 단순 다당류인 섬유소뿐만 아니라 복합 다당류인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점 밑줄 치셨죠? 그리고 그 덕분에 얘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연동운동 촉진해서 변비 예방하는 작용합니다. 예, 변비 예방 밑줄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헤미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에 헤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자, 인체 내 소화 요소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된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식이섬유는 다 그렇다. 거기다 밑줄 하나 쳐 두시고, 세 번째 점에 밑줄 치겠습니다. 얘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해요. 어떻게? 예, 흡착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점의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흡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착 끌어다가 붙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흡착 능력 때문이다.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펙틴 나와 있는데요. 이 펙틴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에 파란 글씨 밑줄 칠게요. 담즙산의 재흡수를 낮춘다. 밑줄 쫙. 우리 담즙산 동그라미 칠까요? 담즙산은 담즙, 즉 쓸개즙이죠. 그 쓸개즙의 주요 성분이에요. 쓸개즙은 뭐 지방의 소화를 돕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담즙산이 세포 내에서 그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그 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량이 필요하지 너무 많으면 우리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펙틴이다. 담즙산이 재흡수되는 것을 낮춰준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또 역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도 밑줄을 쫙 쳐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도 중요하죠.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해가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펙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당류까지 당질의 분류 전부 다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스 세 번째 당질의 기능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